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MBC 이지선 기자 모셨고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이지선입니다. 네, 해방되셨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합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네. 목발을 짚고 다니셨는데. 오늘 축하를 많이 받네요. 기분이 너무 네, 좋네요. 완쾌된 걸 축하드리고요. 맞습니다. 그다음 매일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박준입니다. 네, 이제 시차 적응은 좀 되셨죠? 네, 아직까지 좀 힘들긴 한데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대검의 중간 간부를 남겨달라. 네. 이번 주 초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예고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장 검사, 부장 검사급인데요. 이 가운데 지난번 검사장급 때는 윤석열 총장이 의견 전달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움직인 거죠. 네.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이 대검 과장 등 중간 간부들의 전원 유임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요. 대검 관계자가 좀 자세히 얘기한 걸 들어보면요. 법무부가 먼저 검사장급 인사 직후에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고 네. 지난 10일에서 13일 사이에 중간 간부 한 명 한 명에게 개별적으로 의견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뭐 옮기고 싶냐 남고 싶냐. 네. 그랬더니 전원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달을 한 거죠. 전원. 네. 예. 당연하죠. 네.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요. 서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네.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검찰의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대검의 의견이 반영될지 안 될지 지금 뭐 초미의 관심사죠. 그리고 오늘 뭐 조간이 뭐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지난 토요일 18일 저녁에 네. 한 대검 과장급 인사의 상가집에서 네. 일종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 이 자리에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도 왔고요. 네. 뭐 검찰 간부들 다 와서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심재철 신임 반부패 부장의 직속 후배 검사 연구관인가 뭐라고 하던데요. 양석조 반부패 강력부 선임 연구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동훈 부장의 그 후임으로 온 심재철 신임 부장의 직속 후배거든요. 네. 근데 이 후배 검사가 고성을 지르며 네가 검사냐 그랬다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게요 좀 설이 좀 있는데요. 네. 양 선임 연구관이 직접 당신이 검사냐, 당신이 조국의 변호사냐 이렇게 했다는 뭐 설이 있는가 하면 네. 이 양 선임 연구원이 누가 조국이 무혐의래라고 소리를 네. 지르자 옆에 있던 다른 후배 검사가 신 부장이다, 신재철 부장이다라고 답하면서 소동이 후설 일어났다는 같아요. 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경위가 이제 심재철 그 신임 부장이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 그렇죠. 사건에 대해서 이건 네. 기소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빚어진 소동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지난 13일에 정식 그러네. 부임을 했거든요. 네. 부임 이후에 검찰 대검 내 내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부 회의 자리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서는 네. 조국 전 장관의 혐의는 그러니까 불기소 취지의 어떤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기소 취지라는 거는 그럼 무혐의란 거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장례식장 같은 데는 검사들이 진짜 거긴 다 갑니다. 이거 장인 장례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장인 장례식의 가장급 대검 가장급 간부의 장례식장에 모든 검사들이 총 출동하는 게 일반적이고 많은 일들이 장례식장에서 일어나는데요. 예. 뭐 제가 또 좀 취재하고 알아본 바에 따르면 오, 예. 그게 뭐 직접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장례식장에 앉아 있으면 쭉 앉아서 뭐 이렇게 술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옆에 앉아 있는 걸 알면서도 뭐 그런 얘기를 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투명인간 취급해 놓고 네, 얘기를 한 걸로. 없는 것처럼 이제 뒷담화하는 식으로. 근데 둘이 관계 너무 중요한 게 네. 부하예요. 후배가 아니고요. 반부패 부장이고 한 명은 그러니까 반부패 그래서 연구관이기 때문에 아니, 같은 근데 부에 예. 직속 오늘 그러니까 뭐 조간들은 네가 검사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진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게 이게 그래서. 예. 근데 한편으로는 한동훈 그 부장이 뭐 이제 상관이었거든요. 직전에는 네네네. 간지 이제 얼마 안 됐고 일주일 2주 정도 안 됐고 네. 그 와중에 심재철 부장이 왔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아주 보도하기엔 좀 좋은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그러니까. 상가 접객실에 그러니까 두 어떤 무리로 나뉘어져서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네. 아 그래요? 네. 한쪽에는 이제 신임
대검 간부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예. 한쪽에는 전임 대검 간부들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사들이 네. 모여 있었던 거죠. 네. 윤석열 총장은 이 접객실에 들어와서 음. 먼저 신임 간부들 자리에 가서 앉아서 담소를 나눴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임 간부들 자리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단이 시작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음흠. 자리를 비운 자리에서 이런 소동이 시작이 됐고, 그런데 들어오다가 목격은 했다고 하고요. 네. 근데 여기서 뭐 양석조 선임연구원의 뭐 발언, 워딩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상명하복이라는 이 엄격한 검찰 분위기 속에서 직속 상관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는 얼마나 신 부장에 대한 후배들의 그렇죠. 인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 발언 말고도요. 신 부장이 그 신임 간부들 자리에 있다가 윤 총장이 앉아 있는 자리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후배들이 자리를 비켜주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앞에 윤 총장 옆에가 섰는데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도 인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검찰은 뭐 지금 법에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상명하복, 동일체 이런 것 때문에 군대보다 저는 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익히 네, 이 영화에서 봤던 장면과는 많이 다릅니다. 네, 검찰 다룬 영화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봤던 장면과 많이 다른데. 그 군대 저는 군대도 있었고 검찰도 했기 때문에 그 네. 두 가지 습성을 네. 잘 아는데 네. 정말 상명하복 그 위에 상관한테 덤비거나 이런 행동은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게 장례식장이든 사석이든 어디든 간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유재수 사건 관련해서 불기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불기소 뭐냐면 공소유지가 어려우면 기소 독점, 기소 편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그 권한이에요.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본인들이 수사했고 지휘했던 사건이다 보니까 또 이게 불기소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오늘 제가 볼 때는 막 뉴스가 쏟아져서 또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 뭐냐면 이른바 그 울산 함영 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윤석열 총장이 중간 라인 다 제끼고 직접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또 오늘 네. 나온 게 있어요. 요거까지 모으면 교통 정리가 필요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재철 부장이 그 불기소 의견을 낸 게 옳으냐 그러냐는 여기서 논하지 맙시다. 네. 그럼 보는 네. 사람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입장은 다를 수 있겠죠. 그건 뭐 충분히 존중을 하는데 인사에 초점을 맞추면 연구관 조금 전에 양석조 선임 연구원은 그 우리가 좀 아까 했던 중간 간부급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면 중간 간부급 인사와 양석조 선임 연구원의 이 행태를 연결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왜 중요한지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유임시켜달라고 한 맞아요. 이유가 여기서 한 단편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윤석열 총장이 사건을 직접 수사 지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중간 간부가 뭐가 필요할까, 뭐가 중요할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서 정리가 안 되네요. 일단은 뭐 직접 지휘한다 해가지고 뭐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큰 그림을 이제 그려다 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사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는 거는 그 사람의 좀 의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내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부장급 인사가 좀 나한테 좀 맞는 사람이 특히 6개월 동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손발을 맞췄기 때문에 네. 그게 맞다라는 아마 생각을 윤석열 총장은 할 거로 생각이 들고요. 자신이 예. 이전에도 계속 반부패부장이나 공공수사부장을 통해서 지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빠지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이제 부장 내려간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 모든 취지가 최소한 한 몇 달 정도는 8월 달에 인사이동이 또 있다면 그 전까지는 부장급 특히 차장급 이런 실무급의 인사이동을 좀 막아달라는 취지하고 전 일맥이 다 있다. 일맥상통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네. 장례식장 얘기도 아마 보도되는 건 그런 거하고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이지성 기자가 전해주신 그 장례식장의 풍경을 그대로 받으면 네. 또 하나 그러니까 일치 단결된 게 두 가지가 있더라. 네. 하나는 인사이동 원치 않습니다 해서 모두가 똑같은 의견 냈다며요. 그렇죠. 가기 싫죠. 하나. 그다음에 또 그 최근 그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수사에 대한 중간 간부들의 입장도 일치 단결돼 있다.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인사이동은 이거는 사람이 똑같아요. 서울에 있으면 다음은 부장 내려가면 밑에 가는 경우가 많고요. 3번 서울에서 근무한 그다음에 지방으로 뭐 갑니까? 100% 그렇지 않으면 경향교류가 되기 때문에 예. 부장급은 지청장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아니면 지방의 부장으로 가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이 1년을 계획하고 뭐 가정도 그렇고 거의 생각하고 왔는데
그것도 뭐 걸립니다. 두 번째는 수사하던 게 본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당장 오늘 오후 2시에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렇죠. 사실 추미애 장관도 심경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사가 나와도 말이 역풍이 불 수 있는 이래도 상황들이 문제, 많이 저래도 만들어져 문제.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밀어붙이기도 뭐하고요.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시했어요. 네. 그렇게 안 하다가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저는 다 받지는 못하지만 반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으로 좀 검찰이 좀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뭐 워낙 그 이제 기억이 짧긴 합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검찰 인사가 차장 부장급 인사까지도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아유, 되고 한 번도 언론의 없었습니다. 주요 뉴스가 된 경우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장들 두분 이름 혹시 기억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장들 없어요. 이름을 왜 없는데 합니까? 또 검찰 직제 부장이. 개편도 같이 겹치면서 네. 좀 기다려 보죠. 네. 네, 참 복잡합니다. 아무튼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어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귀국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패배하고 유학을 떠난 지 1년 4개월 만인데요. 네. 공항 입국장에서 이제 큰절을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해서 정계 복귀의 이유와 앞으로의 정치 방향을 밝혔습니다. 네. 제 핵심적인 내용을 몇 개 꼽자면 실용적인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 보수 통합에는 관심이 없다. 네. 4월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본격 복귀 행보를 시작해서 오전에 국립현충원 참배했다가 광주 5.18 묘역 갔다가 부산 간다고 합니다. 그래요. 참 짚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앞으로 행보 뭐 시나리오 여러 가지 나오고 불출마도 있잖아요. 그렇고요. 예. 통합 얘기도 그렇고. 예. 이 보수 통합에는 네. 관심 없다고 딱 잘라버린 네. 거는 조금 이따 2부에 이제 박형준 네. 그 통치위 위원장과 인터뷰가 예정될 거 거기서 한번 여쭤보도록 안 좋아할 것 하고. 같아요. 위원장. 그럼 거기서 한번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실지 궁금한데 여쭤보고.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좀 호남행위잖아요. 아직도 국민의당에 이제 바람이 호남에서 불었으니까 네. 이번에도 재연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걸까요? 그러니까 4년 전을 생각하고 돌아온 게 아닌가 비슷해요. 그때도 국민의당 창당 시점이 요거 직전 직후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바른미래당을 통해서 할지 신당을 통해서 할지 어쨌든 간에 호남을 통해서 지역 기반에서 가치는 중도, 실용 중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림을 그리고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어제 기자회견문도 전문을 보면요. 국민의당 얘기를 많이 언급했어요. 국민의당 생각 계속 그때 하는 것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 어허. 예. 네, 그런 말 정말 여러 번 했거든요. 네. 그럼 그렇다면- 어게인 국민의당입니까 그러면? 된다고. 그때도 사실은 아무도 생각 못해서 이게 무슨 책이 되겠냐 했는데 본인은 그때 상당히 감흥을 받았을 거예요. 성적표는 최상의 성적표를 받은 거거든요. 그 생각을 또 그때도 정말 긴박하게 준비가 됐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능하다고 받지 않을까 생각이 그 들어요. 4년 전과 사실 비슷한 비슷해요, 분위기인 느낌상. 게 뭐 자유한국당과 예.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그때 4년 전과 굉장히 그 부분은 비슷한 여당 야당만 부분이에요. 바뀌었지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죠. 안철수 전 대표가 더 이상 신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새롭지 않다는 네. 부분은 다른데 어쨌든 그 부분은 뭐 배제하고 나머지 지금의 정치 형국을 보면서 이번에도 좀 승산이 있다고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혹시 통합이나 이쪽으로 보고 왔을 거라고 많은 평론가들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4년 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건 아닌 돌아온 것 것 같고. 같아요. 예, 근데 똑같은 그다음에 이제 모습으로. 중요한 거는 안철수 전 대표의 관점에서 보는 거 말고 호남의 어떤 민심의 관점에서 안철수 전 대표 행보를 또 봐야 되는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그것도 월등히 높은 지역이 호남 지역 호남이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4년 전 같은 경우는 사실 호남에서 그 민주당에 대한 어떤 뭐냐면 그 불만, 네. 그다음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당시 어떤 당 대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작동을 했고 거기서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던 이유가 거기에 그렇죠. 있었는데 그때의 호남의 여론 지형과 지금의 호남의 여론 지형은 상당히 완전 다르다라고 하는 다릅니다. 얘기를 네.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보는데 5.18 묘역 참배한 이후에 바로 부산을 가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읽으세요. 유선 기자 말대로 음. 상황 파악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때랑 지금이랑 오히려 그 통합이나 다른 방향을 갖고 오는 게 맞는데 네. 네네.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을 둘 수 있는 상황인가는 조금 그러게요. 판단 미스일 가능성이 근데 있다. 뭐 조금 전에 이제 이정께서 말씀드린 이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또 어떻게 될지 여기서 단정한다라고 하는 진짜 정치 영역은 정말로 단정과 예단이 용납이 되지 않는 영역이 정말 맞아요. 정치이기 때문에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체크 포인트만 두고 또 한 가지 실용적인 중도 정치를 실현할 정당을 만들겠다는 이미 해봤던 거 아닌가요?
해봤지만 그렇죠? 결국은 또 통합으로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의당을 어떻게 보면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든 또 유승민 의원이 또 새 보수당 새 만들면서 바른미래당을 중도로 만들어갈 수 있는 또 장을 만들어줬어요. 공교롭게도. 알겠습니다. 아무튼 돌아왔네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네요. 그렇게 뭐 말도 많고 뭐 네. 하여튼 이제 석 달 전에 돌아왔는데 네. 석 달 동안에 뭐를 만들어낼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우리 교사 4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오늘이 실종 나흘째인데요. 아직 뭐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뭐 수색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있는 기상 상황이 상황이에요. 안 좋다면서요. 네. 네. 이 경위가 기존 발표했던 거랑 좀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17일 금요일에 그 사고 장소인 해발고도 3,200 지점까지 올라가다가 사고 난 걸로 발표가 됐었는데 네. 이 정정이 된 게 그 전날인 16일 에 올라가서 해발고도 3,200m 그 대우랄리라고 하네요. 그 네. 대우랄리에서 1박을 한 상태에서 아하. 금요일에 하산을 하던 중에 눈사태를 맞았다고 합니다. 하산 중에 네. 예. 일행이 9명이었는데 네.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9명이었는데 조금 뒤늦게 따라가던 5명은 정말 가까스로 눈사태를 피했고요. 예. 대피를 했고요. 4명만 지금 그 눈사태에 매몰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날씨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구조대가 사고 지점 30분 거리에 있는 산장에 합숙 중인데 네. 제대로 뭐 나서지를 못하고 있다고 해요. 헬기를 띄워도 유관 확인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네. 그래서 오늘은 드론을 띄워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기상 상황이 받쳐줘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무사히 좀 구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결국 또 시간 싸움인 측면들 좀 있는 거잖아요. 어몽길 대장 말에 의하면 결국 체온 유지. 그렇죠. 그렇죠. 골든타임이죠. 네, 그게 중요하고 또 에어포켓 말을 하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2017년에 그 9명이 매몰됐던 일본 스키장 눈사태 당시에 한 네. 고교생이 네. 눈을 계속 먹어서 숨쉴 공간을 만들어서 살아남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했다고요? 네, 네. 예. 근데 뭐 우리 교사들이 좀 그런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지만 좀 실종자가 빨리 그러게요. 발견이 됐으면 좋겠네요. 별 그 탈 없이 무사히 좀 구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건 이게 뭐 완전히 험지가 아니고 좀 평범하게 걸을 수 있는 아이들하고도 걸을 수 있는 곳인데 맞아요.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문사태가 났다. 그러게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만 해도 맑았다고 아무 문제 하니까.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그러니까 뭐 수시로 변하는 네. 게 그러니까 산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주의를 하기는 하는데 주의를 하는데도 인력으로 되는 게 있고 안 그렇죠. 되는 게 있는 네. 거고요. 정말 소름 돋았던 거는 한 30분 거리에 전남도 교육청 소속의 교사와 학생들 20명이 또 트래킹 중이었다고 거거든요. 합니다. 아무튼 뭐 기상 상황이 좋지 않다는 현지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서 뭐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현지에서 좀 힘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정말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무사히 구조되기를 바라면서 자 뉴스 세계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박지훈 변호사, 이지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